딜테이션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공하면 정말 짜릿하고 실패하면 후회가 많이 남는,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많이 테니스를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쇼트는 쇼트로 망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쇼트라는 게 내가 시합 상황에서 아주 내가 게임의 국면을 잘 이기고 잘 나가고 있는데 쇼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쇼트라는 게 내가 게임이 잘 안 풀리고 게임의 국면의 전환을 좀 깨우고자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서, 그때 드롭샷이나 쇼트를 놓는데, 이런 말 때문에 쇼트는 쇼트로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쇼트를 한다는 자체는 내가 게임이 잘 안 풀리고 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드롭샷, 쇼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아니라 발리에서의 드롭샷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드롭샷은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드롭샷을 치는 방법보다는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발리 드롭샷을 하기 위한 그 시기, 즉 제가 한번 풀어본다면은, 발리를 길게 밀어놓고 상대방 베이스라인 뒤쪽에 길게 물어놓고 상대방이 뒤로 완전히 몰려있는 상태에서 볼이 왔을 때 그걸 짧게 나와서 드롭샷을 그런 치는 방법이,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상대방이 앵글을 쳤는데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전위 때문에 이걸 크로스 앵글로 드롭샷을 놔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볼이 또 하나 있고, 또 상대방 두 명이 뒤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려드려야 되니까 서비스 라인이나 어느 두 사람 중에 한쪽에다가 조금은 짧게 놔서, 완전히 못 받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짧게 놔서 그 부분을 상대방을 급하게 해서 그 다음 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드롭샷을 넣는 기술보다는 이 드롭샷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짧은 볼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급하게 해서 그렇게 드롭샷을 시행해야만 이 드롭샷이 내가 조금 길더라도, 내가 완전 컨트롤을 하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유효적절한 드롭샷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드롭샷을 넣는 방법, 그리고 드롭샷을 넣을 때 또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기술적인 부분을 본인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드롭샷은 쇼트는 쇼트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트를 많이 놓는 사람들, 드롭샷을 즐겨 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샷이 안 통하면은 그 이상 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찬스볼이나 드롭샷 비슷한 내가 나와야 되겠다는 오늘 볼에 오면은 길게 줘서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롭샷을 나서 더 가까이 놓고 더 예리한 각을 주려고 그러다가 에러를 하고 또 게임을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드롭샷을 이 정도를 감각이 있지 않으면은 드롭샷을 놓는 거를 좀 자제하라, 그런 의미에서 드롭샷을 놓는 그런 시범을 보일 겁니다. 그 시범이 뭐냐면은, 그 정도 감각이 있는 분은 드롭샷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감각이 안 되신 분들은 드롭샷을 자제해 주시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예리한 드롭샷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드롭샷이면 가능하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게임에 임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롭샷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드롭샷을 기술을 먼저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나 깔려 있어야 되는 베이스가 뭐냐면은 너무 네트 가까이에다 띄워서 가까이 떨어져서 완벽하게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를 좀 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머릿속에만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면 조작을 한 번 더 해서 그걸 에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한번 기본 베이스로,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면 조작은 하지 말자. 자, 이 두 가지를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 드롭샷을 앞으로 시행하시는데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견고하고 에러가 적은 그런 드롭샷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롭샷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이 상대방 볼을 잡아놓고 내가 이 볼 라켓이 맞은 위치에서 그 위에다가 볼을 띄워서 네트를 넘어갈 때는 벌써 떨어지고 있는 그런 드롭샷. 그러니까 볼에 힘을 죽이는 거죠. 볼에 힘을 죽여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 볼을 내 라켓에 맞을 때 볼을 죽여서 내가 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드롭샷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드롭샷이라 그러면은 직선으로 네트 가까이 넘겨서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순간적인 손목의 감각이나 순간적인 각도에 의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가 상대방 볼을 직선으로 날아온 볼을 내가 볼을 죽여서 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네트를 넘어갈 때 벌써 볼은 떨어져서 바운드가 수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직선적인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쇼트가 더 이루어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볼이 일단 떴기 때문에 이 볼이 짧을지 아니면 길게 올지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게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는 드롭샷을 넣는 두 번째 방법은 그대로 라켓면을 그대로 두보는 겁니다. 상대방 볼만 내 면에 부딪혀서 상대방 볼만 그대로 와서 내가 발리 폼만 잡고 있고 상대방 볼이 와서 그대로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 요 방법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또 내가 면 조작을 안 해도 되니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상대방한테 넘어갔을 때 똑같은 내가 아무런 폼도 예부의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롭샷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지금 말씀드린 면을 가만히 두고 그대로 있는 요 동작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앵글 쪽으로 드롭샷을 놓을 때는 본인의 백스윙, 본인의 라켓 각도를 조금 더 성공각을 세워서 볼의 바깥쪽을 깎는 느낌이 아니라 바깥쪽에 갖다 대고 머릿속으로 저 코스만 생각하고 있어도 벽만 볼의 바깥쪽을 막아주는 그 느낌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백핸드 앵글 할 때 제가 언급했듯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볼의 바깥쪽만 막아준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면까지 조작할 필요가 면까지 한 번 더 조작을 하면 두 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면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네트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앵글 드롭샷이 성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만 정확하게 바깥쪽만 부딪혀서 막아준다는 개념으로 그 개념만 가신다 그러면은 앵글 더더군다나 포핸드 앵글로 넘어오는 볼들은 대부분 회전이 걸린다든지 낮은 볼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다룬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더더군다나 에러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드롭샷 중에서 또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 역크로스로 상대방 백 사이드에서 온 볼을 상대방이 센터에 있다가 가정했을 때 이쪽에 역크로스로 볼을 쳐야 되는데, 이 역크로스의 볼은 최초에 말씀드렸던 볼을 죽여서 내가 왼손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데, 여기서 손목이 낮게 세웠던 모양을 이 손목 부분을 볼을 죽이면서 손목 부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줘야 된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볼을 죽일 수 있는 능력, 볼을 상대방 볼이 어느 강도로 오더라도 상대방 볼을 좀 죽여서 받을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상대방 볼을 이용해서 가만히 상대방 볼 힘만으로만 내가 면 조작을 하지 않고 힘만으로만 넘어가는 방법. 또 세 번째는 각을 세워서 앵글 방향으로 드롭샷을 놓는데, 여기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면만 막아준다는 개념. 마지막으로 역크로스로 반대로 띄우는데,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볼을 죽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역크로스 드롭샷을 놓는 그런 4가지 정도가 이 드롭샷을 놓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초에 말씀드렸던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는 부분, 너무 완벽하게 놓아서 상대방이 못 받게 하겠다는 생각, 그걸 버려야 되고, 또 두 번째가 내가 면 조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생각, 생각만으로도 볼을 넘길 수 있다는 거. 거기다 더 붙여서 내가 드롭샷을 놓은 다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드롭샷이라는 건 짧은 볼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볼을 쳐놓고 내 각이 네트에서 멀어져 있거나 그 볼에 가까이 가 있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이걸 쉽게 넘깁니다. 그래서 드롭샷을 내가 앵글 방향으로 쳤다. 그러면 그 각을 내가 좁혀서, 항상 각을 좁혀서 이 사람이 그 낮은 볼, 드롭샷이라는 게 낮은 거니까 낮은 볼을 처리할 때 나를 피해서 주려고 라켓 조작을 하다가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드롭샷을 했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각을 좁혀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드롭샷을 조금 덜 각이 나더라도 내가 그 다음에 각을 좁히는 동작 때문에 상대방이 에러를 유발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파트너한테 볼이 걸려서 포인트를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드롭샷을 넣는 그 방법을 시범을 보일 건데요. 이 중에 지도자 실기 시험 부분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이 던져주는 볼을 서비스 라인 뒤쪽에서 네트를 넘겨서 서비스 라인을 넘어갈 때 바운더가 3바운더가 된 이후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시범 보이고, 그 정도의 감각이나 능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쇼트를 조작해서 역회전을 줘서 뭐 볼을 죽인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가만히 있어서 면만 가만히 대고 상대방 볼만 이용해서 조금 짧게 만드는 그런 드롭샷 개념으로 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드롭샷 개념도 아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범도 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드롭샷은 제가 솔직히 이런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드롭샷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쇼트는 쇼트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드롭샷이 능하지 마시고, 드롭샷을 만약에 성공한다 그래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또 멋있게 한 방을 쳐야 되는데 뭔가 좀
좀 찝찝한 마음을 남기는 게 드롭샷입니다. 뭐 성공하면 짜릿한 면도 있겠지만 상대방도 기분 나쁘고 게임하는데 여러 가지 좀 테니스 그 샷 중에는 좀 약간 멋있기도 하지만은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엔 좀 더 멋있고 디테일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